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방고흐 영혼의 편지, 이 책이에요. 이것도 좀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친구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친구가 이 책이 너무 좋다고, 너가 좋아할 것 같다, 꼭 읽어봐라 해서 추천해준 책이고, 그리고 고흐라는 그 사람은 제가 옛날부터 되게 관심 있고 좋아했던 화가이기도 해요. 또 굉장히 유명한 화가지만 저는 이 사람의 그림보다도 고흐의 삶이 좀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하고 관심이 많이 갔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저를 좀 감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와닿았고, 이게 제목이 영혼의 편지라는 것처럼 책이 편지글이에요. 그 고흐의 동생이라고 있어요. 테오라고. 고흐의 동생도 되게 유명해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이 둘이 편지를 보내고 했던 것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동생이랑 편지를 보냈던 걸 묶어서 이제 나온 책인데, 아무래도 편지글이다 보니까 고우가 이거를 뭐 책으로 내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자기의 상황들, 생각들을 적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솔직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우가 어떤 사람이고 좀 더 인간적인 그런 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일단 고흐는 잠깐 좀 짧게 소개하면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보통 고흐 하면 저희가 뭐 저희 어릴 때 미술 시간에도 방고흐에 대해서 배우지만 뭐 해바라기 그림이나 색감이 좀 열정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저희가 많이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흐가 처음부터 그런 색깔을 사용하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아니고, 아예 처음에는 화가랑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고흐가 목사가 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그거를 알게 됐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흐가 처음에 화방인가 친척집의 화방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맞네요. 그 숙부가 운영하고 있는 화랑에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뭐 다른 화랑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화랑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그 화랑을 운영하는 하숙집 딸한테 구원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화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성서를 고우가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성서에 푹 빠져서 화랑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미술품을 거래하는 거를 혐오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직원들이랑 고객들과도 좀 마찰이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화랑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고우가. 그러고 나서 고우가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신학대학에서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고우가 이제 따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벨기에에 있는 탄광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엄격한 태도랑 광적인 신앙심, 또 굉장히 고우가 봉사정신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좀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랑 또 마찰을 빚게 돼요. 여태까지 보면 고우가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신학대학에서도 낙방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거부를 당하고 또 전도를 하러 갔던 그 지역 주민들이랑도 마찰이 생기고 굉장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든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선택한 길이 그림이었어요, 고우가. 그러니까 고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굉장히 늦은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늦게 시작한 그림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자신의 길이 그림이었던 거죠, 고우한테. 그래서 어쩌면 고우가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열정을 보이는 거를 이 책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절해하고 그런 절절한 고우들의 편지를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알던 고우랑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맨 첫 장을 보면 제가 좀 좋았던 부분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화가들 중에는 좋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나쁜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듯. 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보고 이게 맨 첫 장인데 첫 장부터 되게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평범한 사람들한테 자연에 대해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해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정말 좀 자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자연과 조금 더 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림이란 걸 그리면서 조금 더 특히 자연에 대해서 좀 관찰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그리고 그 다음 글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삐뚤어지고 저기에 차서 성을 잘 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할 때라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다. 그러니 너무 귀를 쓰고 공부하지는 말아라. 공부는 독창성을 죽일 뿐이다. 내 자신을 즐겨라. 부족하게 즐기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즐기는 쪽이 낫다. 그리고 예술이나 사랑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라. 그건 주로 기질의 문제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 같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 테니까 라고 나와요. 사실 고우가 맨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우울증에 걸리거나 삐뚤어지고 성을 잘 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고우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고우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었고 좀 성질이 고약한 그렇게 좀 잘 비추어진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편지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게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평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좋은 일을 겪거나 기쁜 일을 겪었을 때도 좀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고, 너무 우울한 것도 안 좋지만 저는 너무 이제 그게 달의 즐거움, 그런 것도 너무 극과 극인 거는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너무 들뜨거나 너무 처지거나 하지 않게 항상 그 중도라고 하나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거를 유지하려고, 그 평정심을 유지하려고